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새해 소망 성취 프로젝트 오늘 세 번째 시간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제법 올라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주셔야겠는데요.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는 곳 많겠습니다. 또 종일 하늘 표정 흐리다가 오전부터 내륙 곳곳에는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자세한 비 예상 살펴보시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또 충북 북부에는 5에서 10mm, 또 금학계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도 보시면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9도, 한낮 기온은 7도에서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1월 15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점검해보는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번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요즘에 날이 춥고 오늘은 조금 풀렸습니다만 네네. 풀리면 또 미세먼지. 맞아요. 거기다가 또 뭐 코로나19 이래서 운동을 못하니까 몸이 정말 찌뿌둥해요. 네, 뭔가 답답하기도 네. 하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차윤환 박사님은 오자마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 나름대로 좀 이렇게 몸을 찌뿌둥한 몸을 푸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선생님 두 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좀 따뜻한 물을 마시죠. 네, 그리고 네. 샤워할 때 등 쪽에 있는 근육을 네. 따뜻하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 네, 머리부터 이렇게 뒷덜미 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뭉쳐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모사원 선생님도 이렇게 뭘 네네. 누르면서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반신욕을 많이 해주고요. 하는 이유는 사실 다리 쪽에 있는 혈자리들이 자극이 되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신욕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보은 선생님은 전국을 다니고 워낙에 바빠서. 저는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바로 안 일어나고요. 침대에서 한 5분 정도 고양이 체조해요. 스트레칭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허리가 조금 남들보다 좀 약하게 태어났다고 예. 해요. 우리 네. 엄마가. 그래갖고 고양이 체조를 아주 꾸준하게 한 10년도 넘게 했나 봐요. 네. 그랬더니 아침에 저는 그게 운동 대신인 것 같아서 그거 하고 나면 좀 많이 개운해요. 확실히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네. 사람 몸이 쫙 펴지면서 뭐 피곤도 좀 풀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우리가 새해 준비한 소망성취 프로젝트 오늘 그 마지막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복한 아침 애 시청자분들께 조사한 2021년 건강 관련해서 꼭 이루고 싶은 소망 중에 가장 높았던, 순위가 높았던 것도 몇 가지를 골라서 팁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해뒀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새해 소망 성취하실 수 있도록 의학, 또 한의학, 식품 영양학까지 총 집대성한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다 방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봐주십시오. 네. 아니, 첫 시간은 우리가 코로나19로 대비하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나이살 빼기였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요리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지압점 해보니까 시원하더라,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까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2주 동안이 우리 행복한 아침 금요일 팀의 얘기는 이제 꽉 찼다. 꽉 찼는데 오늘은 자신 있게 더 꽉 찼다. 마지막을 다 꽉 채웠으니까 끝까지 봐주십시오. 네. 또 마지막이니까 또 얼마나 꽉 채웠겠어요. 네. 자, 행복진료실 오늘 진료 내용이 뭔지 주제부터 한번 보는데 힌트 한번 주세요. 자, 첫 번째 힌트인데 보기만 해도 막 피로감이 막 몰려들죠. 피곤한 거예요. 네. 예. 오늘 주제는 약간 뭐 피곤하고 예. 뭐 피로 뭐 이런 쪽이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같은데. 그쵸?
우나 봐. 아, 피곤해. 그러신 것 피곤. 같은데. 피곤도 병이 되는 거잖아. 아니면 뭐 이게 쌓이면.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 쪽 아닐까. 네. 자, 피곤, 스트레스 나왔어요. 다음 힌트 가겠습니다. 40 남자 35? 40, 여자 35. 이게 뭘까요? 뭐 나이인가? 아닌데 허리 사이즈는 남자 34 뭐 이렇게 돼요. 40이면 너무 많아요. 그쵸. 남자 40이면 뭐. 뭐 나이를 뜻하는 건가? 나이가 40세 뭐 있나? 35세. 40세에 성공을 한다? 글쎄. 40세에 성공을 한다? 한참 때인데. 아니 더 헷갈려졌어요. 40, 35 네. 이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 남자는 40%, 여자는 35% 정도 있어야만 한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40% 35%가 있어야 돼? 예, 다음 감이 안 힌트. 오는데? 다음 힌트 네. 가야 되겠어요. 다음 힌트는 또 사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연은 제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인생은 환갑부터라고 하는데 저는 뭘 하려고 해도 기력이 너무 달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제 인생. 여행도 다니고 또 배우고 싶었던 것도 좀 하고 싶은데 몸은 아파오고 체력도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월 앞에 무력함을 느끼는데 우리 행복한 아침 주치의 선생님들 제가 올해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뭔가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 몸이 좀 지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기력이 딸려서 좀 무력하다, 네, 네. 뭐 무기력감 이런 얘기인데 기력이 딸린다. 네,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뭐죠? 예, 오늘 뭐예요? 뭐 할 거예요 오늘? 오늘의 주제는요. 떨어지는 기력, 생존 근육을 지켜라. 생존 근육을 지켜라. 생존 근육. 맞아요. 이게 생존 근육? 오. 나이가 들면서요, 사실 주름 조금 생긴다고 뭐 힘들진 않아요. 그냥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뿐이지. 근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져서 체력이 밑받침이 안 되면 내가 뭘 하고 싶어도 그거를 할 만한 용기도 안 나고, 네. 일단은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하다가 말고 지쳐요. 그래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가장 슬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나이 먹으면 기 빠진다, 기력 떨어지고 체력 떨어진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 회복이 늦고 그다음에 행동력이 떨어진다. 네. 결과적으로 몸에 힘이 쭉쭉 빠지는 거니까 이런 걸 좀 관리해야지만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또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몸에 근육이 없는 곳이 없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근육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최소한의 근육을 숫자로 표현하면 남성은 40%, 여성은 35%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까 두 번째 힌트가 그거였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죠. 네. 생각보다 우리 몸무게에 차지하고 있는 근육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존을 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근육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떨어지면 기초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기력도 빠진다는 느낌을 갖는 건데요. 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채워주려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육이 떨어지면은 어떤 병까지 얻게 되는 그쵸. 거고 사람이 이게 늘어지고 처지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 근육이 되게 웃긴 게 가만히 두면요. 네. 점차 사라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사라져요? 네,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우리가 운동을 안 해주고 네. 관리를 안 해주면요. 되게 신기한 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사라지거든요. 우리 그래요? 근육은 20대 후반 정도에 최대치 피크를 찍어요. 네. 누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30대부터 점점 떨어지기만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3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게 50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70대가 되면 자신의 최대 근육량과 비교했을 때 약 절반밖에 남지 않게 네.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갖가지 질환이 찾아오게 되고 이게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질병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2016년도에 WHO에서 근감소증이라는 병명으로 명명을 했거든요. 네.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노화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근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더 장수하는 시대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치료해야 된다는 개념이 도입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넋놓고 근육이 빠지는 게 노화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근육이 1kg짜리 네. 한동안 이게 20대 때 최고 피크치라고 예. 치면 70대가 되면 한 이렇게
절반 정도는 안 남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근육 감소증. 그러니까 근육이 온몸에 다 있고 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절반밖에 없으니까 나이가 먹어서 이게 되겠냐고요. 건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근육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 건데요. 주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겨울철에 위험한 빙판길. 특히 빙판길의 낙상은 심각한 합병증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요. 겨울철 빙판길 낙상 사고는 골절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바로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부족하면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뼈를 단단히 받쳐주지 못해서 골절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왜 지켜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겨울이 되면 이 미끄러운 빙판길 때문에 한 번 외출할 때도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 오늘의 주인공. 빙판길에 이어 주부에게 또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계단. 전 계단이 제일 최악이에요.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힘이 싹 빠져버려요. 주부가 이토록 외출을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빙판길을 걸을 때 긴장해서인지 유독 겨울에도 무릎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30대 때는 그래도 50cm 정도 나갔는데 지금은 반 정도 줄어서 너무 속상해요. 주부의 허벅지 둘레는 정상인의 약 3분의 2밖에 안 되는 수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가늘어지는 게 고민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구부리는 운동을 못하고 펴서만 해요. 이렇게 피는 것만 하지. 맨날 이렇게 너무 이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굳는 기분이 들어서 자꾸 힘이 쫙 풀려요. 다리가 풀려버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막 다리 이렇게 펴서만 이렇게 뻗정다리로 구부리는 거 잘 못해. 구부리기 힘든 다리 때문에 걸음걸이조차 부자연스러운 주부. 그런 이유로 걷기와 스트레칭 외에 근육 운동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점점 왜소해지는 그녀의 몸. 특히 겨울에 사고가 찾아 안전과민증까지 생겼습니다. 주부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 뼈에 이상은 없는 건지 엑스레이 검사부터 골밀도 검사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엄지랑 검지랑 동그랗게 만들어서 장단지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만큼 근육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어머니 엑스레이 상으로는 크게 이상은 없으세요. 네, 그리고 골밀도 검사상에서는 골다공증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세요. 엑스레이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근육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 근감소증의 경우는 근육량이 많이 저하되고 근력 또한 떨어지면서 쉽게 낙상이 발생하고 낙상이 발생하면 또한 골절도 같이 쉽게 동반될 수 있으며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근육 감소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두 근육 관리 잘하고 있으십니까? 근육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실 울퉁불퉁. 맞아요. 네? 그런 남성미, 힘, 뭐 이런 근육인데 지금 영상을 봐서 느끼셨겠지만 생존 근육이에요. 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근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성분들은 저도 헬스장 다닐 때 몸 커 보일까봐 네. 유산소 운동만 했거든요. 다이어트 하려고. 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사례자분처럼 운동을 안 하면 우리 허리나 다리 근육은 자연적으로 계속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나운서님처럼 젊을 때부터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을 쌓아놓지 않으면 늙어서 이제 근감소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네.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개수가 전부 650개로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만 살짝 움직여도 약 6개 정도의 근육을 각각의 눈에서 사용할 정도니까요. 예를 들어 이 등 쪽에 있는 근육이 빠져버려서 없다면 제대로 몸을 세울 수가 없겠죠.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먹으러 다닐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근간소증이 있는 사람들의 이 사망 가능성이 남성인 경우에 5배, 여성인 경우에 약 2배 정도에 달하고 또 요양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제 나이가 아직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근육이 없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크게 없거든요. 뭐 다니는데도 문제도 없고. 근데 벌써부터 근감소증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근감소증이 바로 왔다고 그래서 뭐 당장 지금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 늙어서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내 노년의 생활이 완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8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절반 정도가 혼자서 앉기, 걷기, 식사하기가 안 된다라고. 아니 저는 요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 있는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운동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라 게을러서 운동 많이 못하지만 다리 운동은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오래 걷기 네. 또 아니면은 뭐 산에 조금 더 올라가기 이런 거는 좀 잘 되는 편이란 말이에요. 제가 로컬 푸드 하면서 산지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식재료 같은 거 하면 저희 또래 주부님들이 저한테 다 지세요. 왜냐하면 저는 약도라지를 엄청 이만큼 캐는데 그분들은 중간에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쉬냐 그러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이게 근육을 키우는 게 조금 체력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 먹으면 아무래도 근력이 좀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참 생존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몇 가지 요번 느낀 게 있었는데 물을 먹으러 정수기에 갔는데 그 생수통 있잖아요. 네. 비었어.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걸 못 들겠는 거예요, 이게. 그게 20kg 정도 나가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20kg니까 네. 최근에 뭐냐면 라면을 끓이는데 네. 옛날에 라면 잡아가지고 안 뜯어지는 게 힘이 없어서. 손에 힘이 없어갖고 라면이 안 쪼개지면 상당히 심각한. 봉지가 안 뜯어져요, 이게 생각보다. 아니 어쨌든 근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근육이 빠진다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젊을 때 뭐 근육이 조금 많고 튼튼할 때에는 이처럼 야들야들하죠. 유연하고요. 네. 장조림 만들 때 쓰는 선명하죠. 고기죠. 그러니까. 네, 아주 선명하고요. 야. 근육의 결도 아주 잘 보이고요. 이만큼 탄력이 있고 탱탱하고 굉장히 유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빠져버리면 같은 고기로 만든 육포네, 육포. 육포죠. 이렇게 말라버린 상태에서는 이게 그만큼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단히 뻣뻣해지고 쉽게 골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말라가고 또 뻣뻣해지기 때문인데요. 자, 보면은 이렇게 두꺼웠던 근육이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자, 그럼 이 빈 공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많았던 공간을 결국 이렇게 작아졌던 근육들 사이에 바로 지방이 쌓이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부피 차이를 오히려 지방이 메꾸고 있다는 것이 사실 그래서 더 큰 문제죠. 우리 지방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염증 물질이잖아요. 지방세포에서부터 만드는 염증 물질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증가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하죠.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이 이 근감소증하고 연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감소증을 막아야 심뇌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특히나 또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 가면 입원했을 때 많이 듣는 얘기 있어요. 계속 걸으라고. 그 이유가 3일 정도만 우리가 걷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우리 몸 안에 한 10% 정도의 수분과 근육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 10%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10%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면역력은 급격하게 떨어져서 각종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움직여주고 근육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근육인 거예요. 그렇죠. 근육도 저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저축이 되죠. 안 쓰던 근육, 뭐 좀 연세가 있으시든 젊든 약간 안 쓰던 근육이 있다면 써주고 또 사용하고 있던 것도 계속 단단하게 강화시켜주면 계속 저축이 됩니다. 내가 평소에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시절에 조금씩 빠지는 일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저축해두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죠. 네. 일단 근육을 채우려면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운동. 저처럼 운동 싫어하는 사람은 또 운동이 조금 버겁잖아요. 이럴 때는 굉장히 그 근육도 채우면서 아침 운동 전에 아주 맛있는 행복한 밥상을 먹으면 안 좋겠죠. 네.
아, 그게 제일 좋아. 아니, 먹으면서 근육이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자, 제가 오늘은요 네. 근육도 키우고 기력을 쫙 올려주는 행복 밥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본사원의 밥상입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기력 보충 한번 해보시죠. 네. 맛있는 것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기력도 채우고 또 생존 근육도 조금, 우리가 업시킬 수 있는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아침에 이렇게 좀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 다들 고기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고기 먹고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다고 생선을 아침에 구우라 그러면 좀 싫어하시고. 냄새 이럴 나서. 때 먹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잘하게 하는 생선이 바로 대구거든요. 오늘은 대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이게 대구가 굉장히 좋은 생선인 게 네. 흰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약간 비린내 같은 것도 좀 적고요. 그다음에 대구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살만 싹 뽑아서 저렇게 단백질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육을 만들고 생존 근육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공급 생선으로는 네. 정말 최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구를 활용해서 그럼 굽지는 않고 뭐 새로운 제가 방법이요? 아침에 구우라 그러면 예인 씨 구울 거예요. 절대 안 굽죠. 그리고 겨울에는 창문 다 닫아놓는데 생선 맞아요. 굽고. 맞아요. 환기 안 돼서. 또 환기 또 시켜야 되니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대구살 가지고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대구살 찜을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겠다. 대구살 찜 좋죠. 네. 그러면 모 선생님은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네, 사실 기력 하면은 생각나는 게 다들 있으실 거예요. 으쌰, 인삼. 인삼 빠질 좋죠. 수가 없잖아요. 네. 인삼 거기에 더해갖고 마가 들어가는 우리 기력 충전해줄 수 있는 기력 마에다가 주스를 인삼. 준비해왔어요. 네. 이거 기대된다. 네. 기력 주스랑 대구찜. 그럼 오늘은 대구찜 먼저 해볼까요? 네, 대구찜 먼저 할 건데요. 제가 일부러 대구를 한 마리 사서 다 토막내서 하라 그러면 또 우리 예인 씨는 또 귀찮아 하잖아요. 안 하죠. 네.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더니 요새 마트나 시장에 가니까요. 이렇게 대구 살을 포를 떠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걸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살짝 아직 해동이 조금 덜 네네.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대구살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동하는 법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대구살을 이렇게 다 떠오면 어머님들이 내쳐 그냥 두세요. 아니면 찬물에 담가 두세요. 왜냐? 해동시키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대구살이 맛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해동할 때는 우리가 이게 냉동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냉장고에 넣어서 한 1시간 정도 되면 얼음기가 살짝 빠지면서 이렇게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밭이나 넓은 쟁반에다가 펼쳐 놓으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머님들이 안에 있는 수분기를 좀 빼야 되겠어 하시면서 여기에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소금을 뿌리시죠. 네네. 근데 소금을 뿌리면 사실 안에 있는 대구살의 맛있는 즙이 다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삼투압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대구살을 준비해놨잖아요. 여기에다가 요게 지금 맛술이에요. 맛술을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맛술로 살짝 나는 비린내도 잡아주는 그렇죠. 거죠. 연육도 시키고. 네. 어머 우리 요알못 예인 씨가 내 옆에서 조금 그래도 몇 번 있었더니 다 많이 아세요.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럼, 비린내 네. 잡는 건 제 다산데 그걸 잡아갔어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소금 뿌리지 말고 다른 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국간장이거든요. 국간장으로 이렇게 살짝 옷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 국간장이 사실 진간장보다 훨씬 감칠맛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살에 연육을 할 뿐만 아니라 대구살집을 굉장히 달달하게 그러니까 맛있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전 부칠 때도 이렇게 국간장으로 일단 밑간을 해줘요. 그래야 훨씬 더 대구전도 맛있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거가 이제 살짝 해동이 될 동안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찜 안에 들어갈 채소를 손질을 하는데요. 뭐 채소 손질은 아주 쉬워요. 요거 홍피망이잖아요. 네. 홍피망 이렇게 또는 파프리카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딱 이렇게. 네.
그다음에 요거 청피망이잖아요. 청피망도 씨 없는 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아니, 우선 색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대파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파채를 흰 부분으로 넣게 되면 훨씬 더 단맛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저는 사실 냉장고 안에 이 레몬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레몬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 레몬이 없어서 꼭 레몬을 마트 가서 사와야 된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겨울 들어서 맛있게 차를 먹으려고 레몬청 또는 유자청 담아놓은 게 조금 있어요. 그럼 그거 조금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예인 씨 여기 있는 홍피망, 청피망 다 냉장고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 저는 냉장고 안에 뭐 있냐면 뭐 애호박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양배추 조금 있고 양배추 버섯. 있어요? 네. 버섯도 이렇게 있고. 네네. 그럼 그거 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아, 이 재료 없어도 네.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넣으면 돼요? 맞아요. 오. 그러니까 이 재료는 대구 살전 하나만 사면, 대구 살포 하나만 사면 다 할 수 있는 메뉴들이에요. 아니, 그럼 선생님 네. 집에 양파밖에 없다. 이러도 양파만 돼요? 썰어서 위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양파만? 네, 양파만. 그래도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채소도 준비가 됐고, 이제 대구살도 이렇게 밑간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네. 자, 양념장 만들 건데, 이 양념장은 아마 우리 예인 씨가 요거 알면 맨날 아마 요것만 준비할 것 같아요. 그게 만능 양념장 네, 그런 그게 거죠. 쓰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여기 된장을 준비를 합니다. 저는 약간 빨간 양념 생각했는데. 찜이라? 네네. 이 생선에다가 된장을 넣게 되잖아요. 그럼 이 된장의 연육작용이 되고요. 된장 때문에. 그다음에 생선살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하면서 비린 맛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장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진 청양고추예요. 다진 청양고추 좀 넣어주시고 만약에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청양고추 못 먹는다 하실 경우에는 그냥 청피만 곱게 다지셔도 괜찮고요. 네. 풋고추 안 매운 거 다지셔도 괜찮습니다. 요건 지금 양파예요. 양파도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거 다진 마늘이고요. 이제 그냥 기본 양념 들어가는 거 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설탕 대신에 매실청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들기름이에요. 왜 들기름 넣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들기름은 향이 좋으니까. 뭐 그것도 있는데요. 이게 생선이잖아요. 네. 생선의 향이 너무 진한 참기름이 들어가면 생선 특유의 그 맛있는 어취를 없앨 수가 있으니까 잡는구나. 네, 이왕이면 들기름 넣는 게 훨씬 좋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깨소금도 조금 넣을게요. 네. 깨가루 넣고 이게 준비가 다 만능이네. 됐어요. 네.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바로 요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다시마 우린물을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다시마는 제가 좀 건져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 다 만들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만능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찜 요리 말고도 네. 다른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뭐가 있을까요? 두부 살짝 구워가지고요. 두부 위에다가 두부 이거 위에? 끼얹어서 조림해도 맛있고요. 네네. 여기에다가 달래만 송송송 썰어서 맞네. 냄비 안에다 넣고 한번 볶잖아요. 네. 그럼 달래 넣은 짜글이 양념장 너무 되잖아요. 좋죠. 네. 맛있겠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새 동태 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명란. 네. 그 동태 알 명란 가져다가 요거 끼얹어서 후라이팬에서 살짝 한번 구워보세요. 요것도 아주 맛있고요. 별미일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달걀 깨트려서 네. 잘 저은 다음에 달걀 좀 넉넉하게 넣고 잘 저은 다음에 뚝배기에다 넣고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하면 달걀 된장찜 만들어지죠.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아주 만능 좋아요. 양념. 네. 활용도가 굉장히 만능이네, 높네요. 만능. 자, 그러면 양념 완성됐고. 일단 이제 다 됐으면 이제 제가 이제 뭘 할 거예요. 뭘 하냐? 바로 찜을 만들 준비를 할 건데요.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채소를 위에다가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게 지금 종이 호일이에요. 제가 우리 주부님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도 조금 줄여드렸으면 좋겠고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접어요? 접어요. 근데 제가 이거 예인 씨 드릴 거니까 네. 한 3조각 정도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레몬 하나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피망 이렇게 올리고 요것도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대파도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요 양념장 네. 한 큰술 이렇게 쫙 발라줘요. 이거 안 짜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뭘 할 거냐? 바로 접어요.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뭔가 요리가 나올 것 같은. 아니 이거 잘 보셨다가 이번 명절에 한번 손수발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탕처럼 이렇게 아물려요. 자, 이렇게 아물리고 요거는 살짝 증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네. 많이 겹쳐하지 말고 딱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김이 팔팔팔 오르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뭔가 예쁘게 나올 것 같아, 네. 찜이. 올려서 10분 정도만 찌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해서. 이거 10분간만 갑자기 찌면 돌발 질문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럼 종이 호일을 쓰셨는데 네. 쿠킹 오일 쓰면 안 됩니까? 아, 알루미늄 은박지요? 쿠킹 오일? 네. 요새 은박지 쓰면 좀 안 좋다고 네. 하도 미디어에서 하니까 이왕이면 종이 호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렇게 종이 호일에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종이 호일에 해야 요 안에 들어있는 양념장이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찜 자체가 굉장히 양념이 폭 잘 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즙이 있어요. 즙이 호일 안에 이렇게 다 배이거든요. 요 보세요. 호일 안에 이렇게 다 배이잖아요. 요거까지 국물로 채 먹어야 돼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향이 벌써 너무 좋아요. 요즘에 너무 좋죠. 집에서 그 에어프라이기 많이 사용하셔서 네. 종이호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요리는 완성이 된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좀 있으면 10분만 찜하면 완성이 되니까요. 네. 이제 우리 모상 선생님이 기력나는 기력 주스. 뭐 좀 하나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제가 준비한 기력 주스인데 인삼이랑 마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좋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탕 있죠. 아이들이 먹는 네. 성장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인삼이랑 마예요. 네. 특히나 이 인삼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대표적인 뭐 기력 보충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고려하면 인삼이고 대한민국에서 인삼 빼면 뭐 할 말 없죠. 약재 중에 최고의 약재인 거고. 산약, 마는 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산에서 나는 명약이다 해서 이름 자체가 산약이에요. 네. 요거 산약의 유래를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전쟁이 났는데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산 속에. 네. 전쟁 포로들이 이제 생길 뻔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산 속에서 이걸 먹으면서 말을 먹으면서 버텨가지고 1년 후에 무사 귀환을 했다라는 썰이 있을 정도로 이 마는 우리 건강에 뭐라고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약재로도 너무 좋은 약재가 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 얘기를 오늘 하는데 근육하면 이제 단백질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이 재료만 있다고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고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근육을 생성하는데 이 인삼과 마는 특성이 뭐냐면 뿌리 채소잖아요. 네. 이 뿌리 채소들이 무기질하고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인삼과 마를 같이 단백질과 먹어줘야지만 이 근육이 막 만들어지면서 기력이 훅 올라가면서 생존 근육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기력 주스 만들어 볼 텐데 네. 우선은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삼 사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네. 우리 장모님도 그러는데 사 와서는 팍팍 닦아요. 닦아야죠. 팍팍 닦아요. 근데 절대 이건 껍질이 벗겨지면 안 돼요. 아, 정말요? 네. 어머, 저도 이때까지 빡빡 닦았는데. 팍팍 닦을 필요가 없어요. 인삼은 그냥 흙이 묻어 있잖아요. 흙만 그냥 털어질 정도로. 예전 우리 선생님 브로콜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거 떨어질 정도로만 흐르렁흐렁 이렇게만 씻어주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걸 몰랐네. 팍팍 닦으면 상처가 나고 유효 성분이 그쪽으로 다 유실이 되는 거예요. 네, 빡빡 닦을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인삼은. 흙만 그리고, 털자. 네. 오늘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율무팥죽도 그거 뭐 전 시간이 너무 뭐 길고 8시간 불려 귀찮대요. 오늘 준비한 거 달기만 하면 돼요. 달기만 하면 돼요. 누가 그랬어요? 귀찮다고. 누가 그랬어요? 집사람도 벌써 귀찮아요. 그러니까 달기만 하면 되는 거. 그리고 요거는 부인이 사실 귀찮다고 하면 그건 정말 귀찮은 거예요. 네. 인삼 이제 수삼을 사셔가지고 갈아주면 되는데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요 위에 뇌두 부분 있잖아요. 네. 뇌두는 좀 잘라서 버리고 드시는 게 좋잖아요. 뇌두는 버리셔야 돼요. 네. 이거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닭한테 주면 제일 좋습니다. 네. 닭이요? 네, 이거 닭 사료로 많이 써요. 이렇게 뇌두
우유를 버려서 인삼 녹인다. 네, 이렇게 그러네. 해서 네. 인삼을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깍둑깍둑 썰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갈 거니까. 네, 어차피 갈 거니까. 그리고 무사원 선생님이요 많이 늘었어요. 칼질 솜씨가 네, 많이. 칼질이 제가 많이 늘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칼을 엄청 많이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도 보면은 이렇게 생마를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껍질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거는 빡빡 닦으셔도 돼요. 어차피 껍질을 벗겨내야 되거든요. 네.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이렇게 하얗게 맨살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도 네. 역시나 깍둑 썰기를 해주시는데요. 1인분이 요 인삼 한 뿌리에 마 100g 정도. 요거 우리 뭐 엄지손가락 한 마디 요 두께 정도 되는 게 딱 100g 정도 되더라고요. 크기가 높이가 이 정도가 되면은 네. 그 정도 요 하나하나가 한 세트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 좀 여러분이 먹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많이 두 뿌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마가요. 뭐 장마가 있고 참마가 있고 단마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마도 다 괜찮나요? 어떤 맛도 다 괜찮은데요. 참마가 좋은 거예요. 참마. 참마. 네. 네. 뭘 이렇게 고를 선택지가 있다. 참마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만들어주면은 그냥 구분하지 말고 먹어야지. 우리야, 뭐, 그쵸. 참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거 그거 물어보면 안 구분하다가 돼요. 못 얻어먹어요, 이제. 이렇게 인삼도 넣어주시고 네. 마도 준비된 걸 다 넣을게요. 그러면 선생님 네. 마하고 인삼은 몇 그램 넣으면 돼요? 인삼 한 뿌리에 마 100g이에요. 아, 마 100g. 100g. 네, 마 100g. 그렇게 하고 우유는 하나당 250. 250. 한 팩이니까 네, 네. 오늘은 제가 500 준비해 왔어요. 네. 우리. 그리고 인삼 같은 거 먹었을 때요. 우리 한약 먹고 막 속 쓰린 사람들 있죠. 홍삼 먹어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인삼 속에 있는 사포닌 성분 때문에 그래요. 사포닌이 염증 물질에 붙어가지고 네. 특히나 식도염이 있거나 위염이 있는 사람들은 사포닌이 거기에 붙어서 우리 과산화수소로 상처 소독할 때 막 거품 나는 거 있죠. 네, 네. 그렇게 좀 거품을 내요. 아. 그러다 보면 속이 쓰리단 쓰려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보은 선생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보은 선생님이 생강청 어때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근데 들어봤더니 여기에 생강 자체가 위를 보호해주고 또 뭐라 그럴까요? 청으로 된 이 꿀 제품들이 네. 코팅막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속쓰림을 좀 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보은 선생님이 생강청 스폰해 주셨어요. 제가 스폰해 주셨어요. 네, 네, 갈아볼게요. 네. 야, 저 우유에 넣어서 갈면 저거 옛날 임금님이 드시던 건데, 저거. 이거 뭐 아침에 그냥 밥 대신 마셔도 좋고. 이거는 굉장히 잘게 갈아야 돼요. 네, 좀 잘게 갈아야 돼요. 어차피 좀 걸쭉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인삼 잔뿌리가 있어서 먹다가 자꾸 걸리더라고요. 네. 잔뿌리는 씹어서 다 삼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갈린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네. 그러면 충분히 갈린 것 같아요. 달달하게 그러면 먹으면 맛있는데. 선생님이 저 간 것을 할 동안 저는 이게 지금 다 됐거든요. 다 벌써요. 돼서 접시에다가 좀 담을게요. 자, 우리 예인 씨가 좀 제가, 도와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떠세요, 요거? 아니, 너무 이쁘지 네. 않아요? 짠, 하나씩. 사탕 같아요. 요렇게 해서 만약에 손님 오셨을 때 하나씩 요렇게 대접을 하면 훨씬 더 드시는 기분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요렇게 해서. 네. 아, 기운이 불끈 나는 음식이네요, 오늘.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요리 또 한 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맛있겠다. 왜냐하면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라 뭔가를 조금 든든하게 잘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보니까 오늘이 제일 속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냥. 먹을 게 많은 것 같아요. 저거 먹고 인삼 막 갈아놓은 거 먹고. 좀 우리나라 사람 인삼 좀 먹어줘야지 그래도 좀 모양이 됐다, 이렇게 하죠.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올려주고요. 누가 왔을 때 저렇게 해주면 진짜 대접받는 거 그렇죠. 엄청 대접받는 것 같죠. 그리고 요거는요,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일단 찜기에 놓고 손님이 오신다, 띵동, 그럼 불 켜고 10분 딱 하면 되니까 요거 얼마나 간편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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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됐고. 그럼 이제 간 거에다가 생강청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주스는? 생강청을 네. 넣기만 하면 돼요. 어. 이거를 한 숟가락 정도 넣는 게 딱 좋더라고요. 한 반 스푼 정도 반 넣으시면 스푼. 될 것 같아요. 오. 네. 선생님 너무 아까워하지 제가 만든 마세요. 거라. 어떤 뭐 비법이 있는 건가요, 저 아, 생강청은? 저 생강청이요? 네. 네, 제가 약도라지 넣고 대추 넣고 생강 갈아서 네. 즙 짜서 생강 전부 빼고 난 다음에 달여서 만든 거라 그거 4시간 이상 달인 거예요. 네. 아까워할 그래서 이렇게 만하네요. 아까워하시는
많이 넣을까봐 벌벌. 아, 단순한 생강청이 아니네요. 저희는 2숟갈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요것도 배달 갔다 올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먹는 순서는 뭘 먼저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요 찜부터 네, 먼저 찜부터. 잡아주고요. 찜부터. 네, 네. 그다음에 주십시오. 네, 자, 찜. 자, 여기 하나 내리시죠. 먼저. 네. 저쪽으로 갖다 주겠습니다. 이거. 와. 우와, 네. 너무 예쁜데요? 이게 아, 요리네, 냄새도 오늘은. 좋네. 제대로 된 우와. 한상이죠, 사실. 오. 여기. 야, 보기에도 좋고, 향도 좋아요. 그렇죠. 향이 굉장히 좋죠. 예. 이 안에 있는 국물도 다 먹어야 네, 된다고요. 국물까지 다 잡수셔야 돼요. 네. 이런 느낌이 뭐 지중해 어디 이런 요리 그래, 같아요. 그런 것 이게. 이태리 요리 같은, 그리스 요리라고. 그죠, 그리스. 그러네요. 의외로 이 대구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훨씬 더 든든하잖아요. 대구포 그러면 옛날에 그냥 생선전이나 이렇게 해먹는 그쵸, 건 줄 맞아요. 알았는데. 어떠세요? 레몬 향이 있어서 조금 괜찮지 않아요? 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싱그럽죠.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이 오늘 대구 아침을 살이 안 먹고 너무 왔는데 아주 좋은데요? 네. 정말 잘했다. 저희 집에서 대구포 해서 전부치고 이러면 굉장히 푸석푸석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살이 그렇지가 않아요. 네. 야들야들하죠. 네. 오.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맛술과 국간장으로 미리 밑간을 하면서 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먹어보면서 갑자기 또 돌발 질문. 네. 이번엔 이거 찔 때 네. 물을 끓인 상태에서 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찬물에서부터 끓이는 게 나아요? 전자가 좋죠. 전자가 왜냐하면 좋아요. 물이 팔팔팔 김이 오르고 났을 때 요 종이 호일에 감싼 사탕 하나를 딱 놓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증기가 팍 들어가면서 그 뭐랄까요? 굉장히 대구살을 폭신하게 익혀주는데 만약에 찬물부터 넣게 되면 서서히 끓는 지점에서 대구살 즙이 다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구살이 굉장히 퍼석퍼석하고 맛이 없거든요. 이왕이면 맛있게 잡수실 거면 김이 완전히 오르고 난 다음에 올리셔야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이게 국물이 레몬 향이 싹 배어가지고. 그죠. 네, 국물도 아주 한 괜찮잖아요. 맛도 있으면서 좋아요. 이게 레몬을 이왕이면 네. 구매하셔서 그쵸, 레몬을 레몬까지 넣어야 넣는 이게 또 게 네. 좋죠. 네. 국물이 맛있구나, 이거. 맛있어, 국물이 맛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간 건 왜 안 줘요? 여기 하나밖에 안 아, 주겠다. 저쪽에 배달 차고가 하나 있었네요. 아, 이게 주시느라고 네. 제가 드릴게요. 네. 자, 요거 잡수세요. 네. 와. 거기- 네. 있습니다. 야, 요거 같이 드시죠, 요거. 야, 네. 와, 요거. 생강 냄새 좀 나네요. 역시 그렇죠. 좋은데요. 네. 엄청 역시. 은은한 냄새가 네. 나죠. 몸에 좋은 느낌. 야, 이거 가족들이 정말 별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시피 공개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존 근육과 또 기력을 채워주는 초간단 대구찜과 기력 주스 만들어 볼까요? 우선 대구찜은 정유어용 냉동 대구살과 대파 흰 부분, 홍피망, 청피망, 레몬, 그리고 각종 양념, 또 기력 주스는 인삼과 마, 그리고 우유와 생강청을 준비해 주세요. 이 부스러지기 쉬운 대구살은 냉동 상태로 맛술과 국간장을 발라 해동시키고요. 대파 흰 부분, 홍피망, 청피망은 채를 썰어주고 레몬은 슬라이스해 준비합니다. 볼에 된장과 다시마물, 다진 청양고추, 다진 양파, 다진 마늘, 매실청, 들기름, 깻가루를 넣고 섞어 만능 찜 양념장을 만들면 모든 준비는 끝! 종이보일에 대구살과 피망, 레몬을 올리고 양념장을 끼얹은 후 파채를 올려 종이호일 양쪽을 묶어줍니다. 그대로 20분간 찌면 초간단 대구찜 완성! 또 달콤 쌉싸름 공복에 마시면 기력이 쑥쑥 솟는 기력 주스는요. 깨끗하게 씻은 인삼과 마, 우유와 생강청을 넣고 믹서기에 갈면 완성됩니다. 추위에 움츠러들고 체력이 떨어지는 이 시기 대구찜과 기력 주스로 더욱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맛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요리를 먹었더니 힘이 일단은 불끈 나는 거고.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생존 근육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떨어지는 기력, 생존 근육 저축법이에요. 네. 어떤 게 있는지 뭘 얘기해 주실지 우리 강 교수님. 허벅지 근육. 허벅지 근육. 그렇죠. 네.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제일 많이 빠지는 대표적인 곳.
허벅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준비했는데 네. 생존 근육 그러면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근육이잖아요. 잘 걸어 다녀야 네. 또 이것저것 먹을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허벅지 근육입니다. 네. 이 허벅지 근육은요, 우리 몸 전체 근력의 약 30% 정도를 담당합니다. 하체 근력만 따져도 우리 몸 근육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있으니까요. 허벅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골반을 떠받치고 있죠. 거기다가 밑으로 가해지는 이 무릎으로 네. 연결된 무릎을 꽉 잡아주는 허벅지 이 근육의 역할도 있죠. 그러니까 골반과 무릎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또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근육량이 많이 빠지게 되면 인슐린에 대한 기능이 잘 안 되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니까 당뇨와도 관련돼 있죠. 그래서 당뇨, 관절염을 지키려면 네. 이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 당뇨 있으신데 맨날 허벅지 근육 너무 운동하시더라고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는 거죠. 네, 당뇨에 맞습니다. 관절염까지. 맞아요. 아이고. 이 무릎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우리 몸의 체중이 전체적으로 분산되게 되는데요. 허벅지 근육이 무릎의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에 힘이 빠지면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바로 골관절염, 무릎 관절염으로 연결돼서 이 연골이 다 파열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근육 하면 우리 기초대사량 얘기 많이 듣잖아요. 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근육 많은 게 바로 이 허벅지예요. 허벅지가 이제 살이 없고 얇아졌다, 근육이 많이 빠졌다. 그럼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폐도당 에너지가 이제 남아돌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 비만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허벅지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 허벅지 굵기가 당뇨의 척도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평소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다니면서 허벅지 근육 좀 키웠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허벅지 근력을 제대로 한번 제가 측정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측정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 저희가 무대에 의자를 좀 준비했는데 두 분 한번 나와서 야. 허벅지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최 박사님 허벅지가 또 보통 허벅지가 아닌데. 네. 자, 먼저 본인의 나의 근력, 나는 근감소증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원래는 의자가 없이 하는데요. 오늘 의자 있게 조금 안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자, 어디서 이렇게 앙증맞은 의자를. 가능하면요. 집에서 좀 낮은 의자, 욕실에서 사용하시는 의자 같은 걸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조금 낮은 스툴 같은 게 있어도 거기도 좋겠습니다. 앉으니까 일어나기 싫네요. 자, 어깨 너비 정도로 네. 무릎을 직각 정도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벌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허리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바르게. 정면은 시선을 바라보시고, 자, 팔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는데요. 상방 45도 정도로 비교적 좀 높게, 이렇게 쭉 들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자, 무릎을 버티면서 살짝 일어나 주시면 되겠어요. 기마 자세죠. 자, 기마 자세를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은 팔이 상방 쪽으로 뻗어서 이 허리가 곧게 펴져 있는 자세를 유지하셔야 돼요. 좋아요. 부들부들. 이 허리를 바르게 유지하고 있어야 허리가 꺾이는 일이 없고 허리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 자세로 버티는 연습을 할 텐데요. 자, 아주 좋아요. 잠깐 쉬어볼까요? 네. 지금 10초 정도 앉아 계셨는데요. 얼마나 버티는지 제가 지금부터 초시계를 가지고 한번 재볼 겁니다.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됩니다. 자, 나의 생존 근력, 나의 허벅지 생존 근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자, 올리고. 시계를 잴 테니까 자, 자세를 갖추어 주시고요. 자, 준비, 시작! 좋습니다. 자, 버텨주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이때 팔이 각도가 상방 45도를 유지해. 차 박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재용 교수님 너무 좋아요. 10초가 지났습니다. 다 잘하시네요. 네, 좋아요. 다 이 잘하시는데요. 상태가 되면은 우리 팔의 각도와 이 무릎 쪽의 아래쪽에 있는 종아리의 각도가 똑같이 이루어지게 돼요. 평행하게 되는 거죠. 야, 여기에 막 네, 이렇게 신호가 오네요, 여기. 벌써 신호 오고 있어, 이거 지금. 부들부들. 좋습니다. 야, 이거 무너지지 않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기가 뻐근하네. 오늘 힘들어. 예, 오늘 아마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근육들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10초가 안 된다면 이 자세를 취해 보셨을 때 10초가 안 된다면 생존 근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10초, 20초 그리고 25초가 기준이 되겠는데요.
25초 이상 오늘 두 분 다 버티셨어요. 30초를 넘게 버티셨는데 생존 근육 정말 짱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자세를 해봤는데 10초가 안 되셨다 하면은 나한테 생존 근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본적인 생존을 하는데 필요한 허벅지 근력도 조금 부족한 편이구나라고 느끼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는 이 허벅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방금 전에 하셨던 자세를 버티지 마시고요.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살짝 앉았다가 살짝 일어나 주시고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는 정도로 가볍게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 허벅지 근육이 아주 튼튼하고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재용 MC나 차윤환 박사님처럼 근력이 아주 튼튼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강도 높게 하셔도 좋아요. 네, 아주 크게 움직임을 하시면서 또 버텨보기도 해보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네, 아주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3회 정도만 앉았다 일어났다 하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벅지 일단 괜찮았어요. 야, 정말 대단하시죠. 굉장히 편안하게 한치도 하셨는데.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부들부들했어요. 내일 또 산에 가야지. 자, 다음은 차 잠깐만요. 박사님. 듣지 마시고요. 아직 공개하시기 전에 저의 비법은요. 네. 건강을 되찾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저의 비법으로 영상을 같이 보시고 얘기하도록 하시죠.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유산소 운동으로 몸의 긴장을 푼 후에 운동 중 약 80%를 근육 운동에 힘쓴다고 하는데요. 건강미 넘치는 그녀의 나이. 놀라지 마세요. 저는 지금 올해 62살이에요. 63 됐다. 네, 돼지띠. 정말 60대가 맞군요. 믿을 수 없이 건강하고 젊어 보여요. 더워. 좀 벗을게요. 옷 속에 숨겨져 있던 근육 공개. 주부의 근육은 20대와 비교해도 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주부의 노력은 기본적인 상체 운동에 이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하체 운동까지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했던 근력 운동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도전까지 꿈꾸게 했다고 합니다. 남성분들 어떤 때는 20대가 횡단보도에서 쫓아오는 애도 있었어요. 전화번호 달라고. 나 깜짝 놀랐어. 꾸준한 운동과 함께 근육을 위해 그녀가 매일 챙겨 먹는 식단이 있다는데요.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원인 토마토와 배변 활동에 원활한 채소, 그리고 그 위에 뭘 뿌리는데요. 이 요구르트에도 넣는 이 가루는 도대체 뭐요? 사실 아까 제가 마시던 거 있었잖아요. 운동할 때. 그것도 사실은 산양유 단백질이었어요. 산양유 단백질? 아하, 운동할 때 바로 옆에 하얀색 음료수 통이 있었네요. 그녀가 운동을 하면서 틈틈이 마시던 음료수의 정체가 바로 산양유 단백질이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물에 타서 꼭 챙겨 먹고 있다는 산양유 단백질은 그녀가 근육을 만들고 몸매를 가꾸는 관리 비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근육을 만드는 데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모든 음식을 먹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산양유 단백질 그러니까 가루를 사서 같이 이렇게 먹죠. 산양유 단백질은 흰 염소, 즉 산양에서 짠 젖인 산양유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되는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근육 생성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산양유 단백질이 골밀도와 골절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에 타서 음료로도 마시고 샐러드와 요구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양유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주인공.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요, 몸매가 날씬한 것보다는 근육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 미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육 조축에 성공한 오늘의 주인공. 그녀가 선택한 산양유 단백질의 더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아니 지금 영상 보면서 다들 와 진짜 저분이 진짜 60대야 막 이러고 있었어. 아니 그리고 몸도 몸이지만 얼굴에 생기가 와, 맞아요. 이야, 어떻게 관리를 하신 거지? 그러니까요. 자, 이제 비법 열어주시죠. 그 비법이 예. 볼까요? 자
네. 단백질. 그렇죠. 이제 매번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조직, 근육, 장기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성하는 게 단백질인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섭취량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돌출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저의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 어디 하나 단백질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때부터 계속 자연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강 교수님? 당연히 먹어야죠. 좀 먹어야죠. 맞습니다. 우리 먹어서라도 필수적으로 이 단백질을 자꾸 채워주시고 늘려가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성인 기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요.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80kg 정도 되는 성인 남성 같은 경우 계산을 대충 곱하기 하면은 96에서 한 100g 정도. 그런데 우리가 먹는 한국인들의 실질적인 평균 섭취량은요.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단백질 양으로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순단백 100g을 먹으려고 하면요. 두부는 한 3모 매일매일, 생선은 5토막 매일매일, 소고기 등심 2인분 매일매일 이렇게 드셔야지만 일일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이게 결코 만만한 양은 아니죠. 이게 살찌겠어요. 너무 많은데요. 이게 또 돈은 얼마야? 등심 2인분을 어떻게 매일 먹어요? 자,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먹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건강한 성인은요 1에서 1.2g 정도를 먹는데 65세 이상이 되면요 1.2에서 1.5g으로 섭취 권장량이 올라가게 돼요. 예. 그 이유가 뭐냐? 나이를 먹으면서 단백질의 소화 능력과 흡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드셔줘야 된다라는 그런 특성이 단백질한테 있습니다. 안 그러면 부족하게 돼요. 아니 근데 더 먹으라는데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날도 춥고 뭐 이러면요. 사실은 뭐 먹는 게 거북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 혈관 건강이 안 좋으신 환자분들을 주로 뵙는데 노년기 환자분들한테 단백질 건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소화 기능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래서 이 가루로 된 단백질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근데 또 우리 가루를 권해드리면 이 단백질 파우더는 운동하는 사람이나 먹는 거잖아.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소화력이 떨어진 우리 중노년기 이후에 생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사례자분도 파우더로 된 사냥 그거 드시는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앞에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한 잔 드셔보시죠. 자, 한번 마셔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고소하고 단맛도 좀 나고, 그죠? 네. 옛날에 이런 맛 나는 아이스크림도 있었는데.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산양류를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산양류에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우유 같은 거 얘기하고 모유 같은 거 얘기하고 산양류를 얘기했을 때 우유가 한 3.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모유가 1.2g 정도 들어있는데 산양류는 3.6g으로 가장 많고 모유보다 무려 3배 정도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허벅지 운동하기 전에 이거 드시거든요.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많이 먹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육류나 우유가 소화가 안 돼서 난 단백질 먹기가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두부만 챙겨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제 우유 같은 경우도 단백질 공급원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거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배탈이 자꾸 난다고. 자,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알파 S1 카제인 단백질 이게 소화가 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이 우유를 먹으면 좀 탈이 생기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요. 자, 산양류에는요, 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알파 S1 카제인 단백질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베타 락토글루브린이 적고요. 모유에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베타카제인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탈도 덜 나고 소화도 더 잘 되고요. 단백질의 구성 비율과 지방 구조가 모유와 유사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우유보다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한 다음에 요거 한 잔 하면 그러면 근육이 확실히 더 보강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 중에 하나죠.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이 빠졌을 때 제대로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은 인슐린에 대한 능력도 떨어지니까 당뇨도 잘 조절이 안 되고 또 이 포도당에 대한 이 섭취 방법이나 대사 능력이 떨어지니까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 근감소증이 있으면 약 3.9배 정도나 더 생긴다고 하고 고혈압도 한 2.7배 정도 더 높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 섭취만 이 단백질을 충분히 해줘도요 고혈압 발병률이 40% 정도나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결과에서는요 비만한 쥐에게 16주간 산양류 단백질을 섭취한 결과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유제품은 지방이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유제품 그래서 뭐 지방이 많이 있고 살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산양류에 들어있는 지방은요 중세지방산이 풍부한 지방을 갖고 있는데 이 중세지방산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쌓이질 않고 바로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 걱정 좀 덜하고요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것도 좀 덜할 수가 있고요. 산양류에 들어있는 지방의 크기, 지방구의 크기는 우유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또 특성도 갖고 있어서 소화도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 이 산양류에 들어있는 이 중세지방은 체내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를 해서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을 해주고요. 칼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유제품이니까 칼슘도 풍부하겠죠? 그렇죠. 산양류는 이제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철, 비타민 D처럼 우리가 우유를 먹을 때 기대가 되는 영양소도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실험에서요 난소 절제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동물을 인위적으로 이제 폐경기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양류 단백질을 먹였더니 골밀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나이 들면 이 골감소가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여기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단백질이나 이 산양류를 챙겨 먹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화 예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화 예방? 예, 그 산양류에는 천연 면역 물질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RNA, DNA 그 얘기에서 N이 얘기하는 게 뉴클레오타이드인데요. 이게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해야지만 세포의 재생이나 또는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요, 저항력과 면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 조절에 관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겠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 노화뿐만 아니라 면역력뿐만 아니라 노화와 관련된 새로운 기능도 또 알려진 바가 있었는데요. 이 노화가 진행되는 세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젊고 아주 튼튼한 세포에서도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제거했더니 노화가 시작됐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염증, 면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는 데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먹을 때 주의할 점은요? 일단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일일 권장량은 성인 기준 남성은 70g, 여성은 55g을 하고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키시는 게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너무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 단백질 대사에 의해서 신장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양을 지키시거나 아니면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생존 근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육 키우시고 활기찬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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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부터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차 한잔 하러 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내일이죠? 네, 내일 발표되는 거 보시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항상 거리두기 지키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